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왜 찬이 왜 그래 왜?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요. 큰배 아저씨, 일기는 왜 써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꼭 써야 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옛날에 일기 쓸 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 달치 일기를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이틀 만에 썼던 아이고 그런 힘든 기억이 있네요. 오빠, 우리 그냥 지어서 쓸까? 야, 일기를 지어서 쓰는 게 어딨냐? 그럼 어떡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오늘은 난중일기역이네요. 난중일기? 일기네? 난중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인가 보다.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일기잖아. 이순신이 누군데?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던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장군님이세요. 오, 멋지다. 나도 이순신 장군님 꼭 만나고 싶다. 나도. 큰배 아저씨, 저희 빨리 역사여행 할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420년 전 조선으로 가봅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배변 역사기차. 저분이 설마? 이순신 장군님? 그래, 나를 불렀느냐? 이순신 장군님! 저 장군님 팬이에요. 저도. 우리 사진 찍어요. 에? 뭐를 찍는다고? 저기 보시면 돼요. 김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영웅이라고?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오늘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걸 시험했단다. 드디어 완성이 된 거지. 그래, 생각난 김에 일기에다도 꼭 적어야겠구나. 1592년 4월 12일. 오, 이순신 장군님 일기 쓰신다. 저게 난중일기인가 봐. 그런가 봐. 난중일기? 그게 무엇이냐?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일기인데 모르세요? 난중일기라. 글쎄, 처음 듣는데. 이상하다.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일기 이름인데 이순신 장군님이 왜 모르시지? 글쎄. 그럴 수밖에요.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일기를 쓰면서 난중일기라고 제목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냥 일기를 썼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지어준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200년 후 이 정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뭐 업적, 일화, 문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이충무공 전서 이걸 만들도록 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 전쟁 중에 쓴 일기니까 난중일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해라 라고 해서 난중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아, 난중일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구나. 이 난중일기를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을 대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592년 2월 8일 정오에 활을 쏘았다. 이렇게 스스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요. 1592년 2월 20일 아침에 온갖 무기와 지형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군대에서 쓰는 각종 도구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며 장비도 꾸준히 점검하셨고 무엇보다 거북선을 만드셨죠. 저희한테도 거북선이 이제 막 완성됐다고 하셨어요. 이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 모양의 배인데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거북선을 보면 이 등에
창살이나 송곳을 꽂아가지고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배 앞머리 그리고 이 옆구리에 화포를 장착해가지고 빠바바방 터질 수 있도록 했죠. 우와, 멋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이 거북선을 만들자마자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거죠. 1592년 5월 29일 화살을 비 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통을 바람과 물에 같이 어지러이 쏘아대니 적들은 무서워서 물러났다.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미리 만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역시 용감한 이순신 장군님.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무섭거나 슬픈 일도 있으셨겠지? 에이, 이순신 장군님이잖아. 이순신 장군님한테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을 리가 없어. 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아들이 죽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목 놓아 통곡하였다. 마음이 타고 찢어진다. 라고 슬픈 감정을 적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너무 슬프다. 거봐, 이순신 장군님도 슬픈 일이 있으셨잖아. 그렇네. 용맹하실 줄만 알았는데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한국조의 비리 소리는 나의 애를 끝나니 장군님. 아이 이 시간에 너희들이 무슨 일이냐? 이순신 장군님이 걱정돼서요. 걱정? 그래 이 늙은 나를 걱정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킬 테니 너희들도 나 믿지? 당연하죠. 당연히 믿죠. 사도야, 믿어요. 장군님, 또 적군이 쳐들었나 봐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너희들도 어서 피하거라. 네. 가자. 여봐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모두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이순신 장군이 쓰신 일기 임진왜란 7년 전쟁의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난중일기 근데 아저씨, 지금 난중일기는 어디에 있어요?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이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고 또 그때 어떻게 싸웠는지 또 싸운 작전은 무엇이었는지 병사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기록한 아주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나도 오늘부터 일기를 열심히 써야겠어. 오빠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하루를 돌아보고 기록하려고? 아니, 언젠간 내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될 수도 있잖아. 찬이 아이의 일기가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별을 드릴게요. 와, 서울지도 진짜 복잡하다. 동네 이름도 길 이름도 엄청 많아. 그런데 저게 뭐야? 세종대로? 세종대왕이 살았던 곳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위대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길 이름에다가 붙인 거죠. 또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 을지문덕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 이렇게 있죠. 아, 을지로. 전에 엄마랑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을지로 본 적 있어요. 이번 기차는 고구려행 기차입니다. 오늘은 을지문덕역이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러 갈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을지문덕 장군. 장군 이름이 을지문덕이에요? 맞아요. 을지문덕 장군은 당시 중국 땅에 있었던 수나라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고구려를 지켜낸 유명한 장수지요. 수나라? 수나라는 당시 이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 나뉘어져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한 대제국을 형성한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렇게 강한 수나라를 어떻게 이겼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적을 물리쳤는지 바로 그를 한번 만나러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우리 수나라의 황제께서 내게 고구려의 평양성 격파하라는 특명을 내리셨다. 저 사람이 수나라 사람인가 봐. 어쩌지? 무서워. 저 혹시 수나라 장군이신가요? 여긴 우리 수나라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사실 곧 고구려를 쳐들어갈 거란다. 꽃이요? 근데 왜 이렇게 병사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 수나라의 힘이지. 무려 30만 명이야. 네. 30만 명이요? 놀라긴. 저쪽 요동성 쪽에는 무려 70만 명의 수나라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70만 명? 그래 이제 어떡해? 멈춰라. 넌 누구냐? 고구려의 을지문덕이오. 을지문덕 장군? 수에게 항복하러 왔소. 그러니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 땅에서 이만 물러나 주시오. 뭐? 항복? 아니, 고구려가 항복을? 너 진짜 을지문덕 맞아? 정말 항복하러 왔소이다. 이 30만 명이나 되는 군대와 어떻게 싸우란 말이오. 포기요, 포기. 이게 웬일이래? 저는 싸울 힘도 없었는데. 오예! 좋소.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셨어요. 고구려는 어떡해요? 수나라 상황을 살펴보려고 거짓말로 항복한 거야. 아 가짜 항복이에요? 수나라 군대는 먼 길을 달려왔으니 아무래도 많이 지쳐 있을 거야. 적의 약점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아까 저희도 봤는데 여기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병사들한테 꼬르륵 꼬르륵 소리만 난다니까요. 우리 수나라는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허나 황제의 명이 있었으니 을지문덕은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아니, 돌아가서 고구려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 것 아니오? 응? 항복하러 온 장군을 붙잡는 게 어딨어요? 치사해요. 치사? 그 좀 치사하긴 했지. 그럼 좋았어. 그냥 돌아가 보시오. 장군님 안녕히 가세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안 되겠다. 여봐라! 당장 저자를 잡아라! 을지문덕 장군은 무사히 돌아갔을까? 아까 수나라 아저씨가 막 쫓아갔는데?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답니다. 뭔데요? 수나라 군사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 군사들이 쭉 쫓아오면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고 또 쭉 쫓아오면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나라 군사들을 지치게 만든 거죠. 수나라 군사들은 쫓아가다가 힘이 다 빠졌겠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 싸워가지고 7번 져주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수나라 장수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끝까지 을지문덕 장군을 쫓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평양성 근처에 수나라 군대가 쉬고 있을 때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쪽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편지요? 그대의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깨달았구려. 전쟁에 이겨서 이미 그 공이 크니 여기서 만족하고 이만 전쟁을 멈추는 것이 어떻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나라 군대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사실 너희들 나한테 속은 거야 라고 놀리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수나라가 화나서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수나라 군대는 계속 쫓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그래 너희 이긴 거야 라고 해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네? 그냥 돌아간다고요?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장군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수나라 군대들이 이곳을 지나갈 거란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공격할 계획이야. 여기가 어딘데요? 이곳은 살수라는 강이란다. 살수? 수나라 군사들인가 봐. 수나라로 돌아가자! 멈춰라! 감히 고구려의 땅을 함부로 밟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나 을지문덕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온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자! 지키자! 을지문덕 장군 정말 대단해요. 강을 건너는 적을 사방에서 공격했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을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널 땐 30만 명이 건넜는데 돌아갈 때는 2,700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왜 을지문덕을 살수대첩의 영웅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수나라도 더는 고구려를 우습게 보지 않겠네요? 당연하죠. 이후에도 이 수나라는 고구려를 2번이나 더 침략했는데 그때마다 이 고구려의 신하와 백성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수나라를 물리쳤어요. 그럼 수나라는 고구려랑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긴 거네요? 맞아요. 결국 이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한 이후에 점점 가난해졌고 이 화가 난 수나라 백성들은 황제를 쫓아냈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했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붙인 길이 생겨날 만했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역사 여행 잘 마쳤으니까 별을 줄게요.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명장 용기와 지혜로 고구려를 지킨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을지문덕 을지문덕. 하이야, 미국에 사는 큰 이모가 선물을 보내주셨어. 정말? 우와, 신난다. 어서 열어보자. 우와, 좋겠다. 선물도 받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기 먼 나라에서 택배로 선물도 보내고요. 맞아. 진짜 신기해. 옛날에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 못했겠어요. 배를 타고 직접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배로 편지를요? 편지뿐만이 아니라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교환하기도 했죠. 우와, 배로 물건까지요? 이번 기차는 백제행 기차입니다. 오늘은 백제 근초고항역이네요. 아, 우리 전에 칠지도 보러 갔을 때 잠깐 만난 적 있어요. 맞아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다른 나라와 교류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이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근초고항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열었던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백제 근초고항을 만나러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근초고왕? 백제한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우 좋다마다 축제야 축제. 무슨 일인데요? 우리 백제가 남쪽에 있는 만을 차지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크게 승리했지. 백제 힘이 제일 센가 봐. 그럼 이 고구려의 코도 납작하게 눌러줬으니 우리 백제도 해외 진출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BTS처럼요? 근초고왕님이 이제 한류 스타가 되신 건가? 한류 뭐 어쨌든 해외 진출을 해야 하긴 하는데 이 위쪽은 고구려가 꽉 막고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백기를 이용해야겠어. 우리 백제가 또 이 한강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이 백제 땅이었어요? 이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나가면 못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지. 중국부터 저기 밑에 있는 일본까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야 사신을 보내야지. 여봐라, 배를 띄워라. 근데 아저씨, 지금 근초고왕 아저씨가 엄청 신났어요.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거래요. 이 백제는 근초고왕 때 힘이 제일 셌어요. 남쪽으로는 마한이란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고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또 이후에는 일본, 중국과 교류를 했죠. 중국이랑 교류하면 뭐가 좋은데요? 당시 중국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동진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달된 문화를 백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류해서 발달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 주기도 했죠. 왜요? 그냥 우리만 더 발전하면 좋은 거 아닌가? 서로 교류하면서 더 힘을 키울 수 있잖아요. 백제는 일본에 발전된 문화를 전해줬고 일본은 백제가 필요할 때 군대를 보내줬거든요. 아, 서로 도운 거구나. 그럼 그 칠지도도 그 당시에 일본으로 간 거죠? 맞아요. 근초고왕 시기에 칠지도가 일본에 이제 전해졌는데 이 외에도 일본에 전해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는데요? 왕인 박사, 이번에 우리 백제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소.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오. 예, 일본으로 건너가 백제의 문화를 꼭 전수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박사가 있었네. 우리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박사라고 부르잖아. 그래, 이 백제에서는 학문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박사라고 부른단다. 이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오경박사, 기와를 잘 만드는 사람은 와박사, 또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의박사라고 부르지. 전 척척 박사예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아직기라는 학자를 일본에 보냈는데 글쎄 이 일본 왕이 아직기를 왕자의 스승으로 삼았다는구나. 하여간 우리 백제 아주 잘 나가. 그럼 왕인 박사님은 일본에 가서 뭘 하실 건데요? 나는 유학을 공부한 학자니까 이 유학책 논어와 한자책 천자문을 가져가서 가르쳐볼 생각이야. 오, 멋져요, 박사님. 일본에 가면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 이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다녀오세요.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영토를 넓히고 외국과 교류 백제 문화를 발전시킨 근초고왕 근초고왕 근초고왕. 사실 저는 고구려나 신라보다 백제의 힘이 더 약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맞아요. 고구려에 강개토 대왕이 있었다면 백제에겐 근초고왕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백제는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갔고 주변 나라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덕분에 백제는
높은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근초광은 이것을 주변국들에게 잘 전달해준 위대한 왕인 것이죠. 참, 아까 일본으로 건너간 왕인 박사는 어떻게 됐어요? 왕인 박사님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일본 기록에는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에 남아가지고 학문을 전달했다고 그래요. 왕인 박사님 이외에도 많은 백제의 박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현지 문화를 잘 전달해줬죠. 그러니까 백제는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나라였던 거예요. 오, 백제의 근초고향과 학자들이 원조 한류 스타가 맞았네요? 맞아, BTS 오빠들만큼 멋져. 근초광 같은 멋진 왕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보다 훨씬 먼저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도 멋진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별을 드릴게요. 즐겁게 춤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예, 내가 졌다. 아, 뺏겼네. 야, 하이가 이겼어요. 축하해요. 이번 기차는 삼국시대 신라행 기차입니다. 오늘은 신라 진흥왕역이네요. 진흥왕? 아까 찬이 아이가 이 의자 하나를 뺏으려고 경쟁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도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거든요. 한강이요? 우리 전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탄 적 있었잖아. 아, 맞아. 그 엄청나고 긴 강. 한강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삼국시대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왕은 신라의 진흥왕이었어요. 이상하다. 저번 고구려 여행 갔을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것 고구려라고 했는데. 진흥왕은 어떻게 한강을 차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00년 전 신라 진흥왕을 만나러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저 사람이 신라 진흥왕인가 봐. 근데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근데 왜 자꾸 한숨을 쉬지? 그러게.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이야.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나라 걱정 중이지. 우리 신라가 한반도 구석에 있다 보니까 백제나 고구려보다 발전이 늦거든. 나라가 힘이 없으니 늘 간섭받고 살고 있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 나라로 살아야 되는지.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편지가 왔대요. 여기는 백제입니다. 백제의 성왕께서 신라 진흥왕께 급히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은 고구려의 힘이 강하다고는 하나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치면 100년 넘게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를 몰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구려에 맞서 백제와 신라가 함께 싸워보는 것이 어떠한지요? 한강은 하나인데 함께 싸워서 이기면 한강은 누가 갖는 거예요? 오, 좋은 질문.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강의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나눠 갖는 게 어떻습니까? 한강을 나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고구려는 북쪽에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정신이 없다지? 좋아, 이 틈을 노린다면 이길 수도 있겠어. 드디어 신라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참에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한다! 지금 백제와 신라가 한편이 됐어요.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빼앗을 거래요.
당시 이 고구려의 힘이 엄청 셌었거든요. 고구려가 막 밀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가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막아내자라는 약속을 해요. 이런 약속을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 동맹을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나, 백제의 제, 요 뒷글자를 따가지고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2대 1인 거네요? 전쟁 싫어. 그만큼 한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강이 왜 한강인지 알아요? 한국에 있어서 한강인가? 큰 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겠어요. 물이 많으면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또 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가장 힘이 센 나라가 한강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럼 한강은 계속 고구려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역사가 재밌는 거예요. 돌궐이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이 고구려, 이 틈을 타서 백제와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겁니다. 그럼 아까 약속대로 한강을 나눠 가졌어요? 네. 신라가 한강 상류를, 백제가 한강 하류를 가져가는 것이죠. 아, 복잡하다 복잡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요? 고구려가 다시 뺏어가요? 신라가 백제와의 약속을 깨고 한강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네? 이건 배신이야. 다시 가서 진우왕에 물어봐야겠어. 저희는 지금 신라 궁궐에 와 있습니다.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을 차지했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임금님, 백제와의 약속을 대체 왜 깨버리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물론 백제와의 약속을 어긴 건 잘못이긴 한데 저는 또 신라의 왕이잖아요. 예? 이 신라 백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요? 저는 신라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백제와의 약속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신라가 강해지려면 이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남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강 아래쪽이 왜요? 그쪽 백기를 이용하게 되면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고구려나 백제를 거쳐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괴롭히고 방해하고 신라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생각해보니까 백제 사람들에게는 진흥왕이 배신자겠지만 신라 사람들에게는 진흥왕이 영웅인 거잖아.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신라는 한강을 차지해보지도 못하고 영영 약소국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신라가 반드시 강대국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진흥왕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게 좀 미안하네. 그치? 생각해보면 광개토대왕도 말이야. 고구려의 영웅이지만 백제나 신라 사람들은 악당이라고 생각했을걸? 진흥왕도 신라 백성들에겐 최고의 영웅이었을 거야. 이야, 이렇게 기특하고 멋진 생각을 해요? 한강의 새 주인이 된 이 진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쭉 내려가서 가야 연맹을 완전히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쭉 올라가서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는 함흥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라는 건국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대단하다. 바로 이런 대단한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수비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순수한 비? 진흥왕이 정복을 하면서 다닌 그 지역마다 비석을 세웠는데 이걸 순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발견된 진흥왕 순수비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 꼭대기에 딱 세운 비석,
이게 바로 북한산 순수비. 이건 지금 우리 국보예요. 역사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오늘도 별을 드릴게요. 한강을 차지한 최후의 승자 약소국 신라를 강국으로 만든 신라 최고의 정국왕 진흥왕 용왕은 토끼를 보자 명령했어요. 오, 네가 토끼구나. 어서 네 간을 내놓거라. 어서 토끼발을 갈라라.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다 번뜩 꾀가 났죠. 아이고 여왕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그만 간을 쏙 빼놓고 멋지 뭡니까? 못 믿겠다면 제 배를 당장 갈라보세요. 토끼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용왕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럼 어서 가서 간을 갖고 오너라. 토끼는 다시 자라등에 올라타고 땅으로 향했지요. 끝! 자, 찬이 아이, 토끼와 자라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근데 토끼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거기서 간을 놓고 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니까 나였으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 이번 기차는 삼국시대 신라행 기차입니다. 아, 오늘은 신라의 무열왕 김춘추역이네요. 무열왕? 김춘추? 신라 무열왕 김춘추는 신라의 제29대 왕이에요.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진 왕이죠. 토끼와 자라 이야기랑 무열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 이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기 전에 꽤 많은 토끼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신라의 무열왕 김춘추를 만나러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내 딸 고타소야. 이 아비를 두고 가면 어쩌냐. 저 아저씨가 왕이 되기 전 김춘추인가 봐. 근데 울고 있어. 아저씨 왜 울어요? 예쁜 내 딸이 얼마 전 쳐들어온 백제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백제군은 신라의 많은 성을 빼앗기까지 했어. 내 반드시 원수를 갚고 말겠다. 아저씨 너무 슬프겠다. 근데 왜 감옥에 갇혀 계세요? 백제군이 가뒀어요? 아니, 여긴 고구려 감옥이야. 고구려 왕에게 함께 백제를 공격하자고 부탁하러 왔는데 나를 이렇게 가둬버렸지 뭐냐. 고구려 왕이 왜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래, 신라 춘추공. 이곳 고구려까지 웬일로 오셨어? 얼마 전 백제군이 신라를 공격해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백제의 원수를 갚고자 하오니 고구려 보장왕이시여 신라에 군사를 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라가 우리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싶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그렇다면 신라가 지난번에 빼앗아간 한강 근처의 땅 다시 돌려주시오. 예? 전 신하의 몸인데 어찌 땅 문제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에헤이! 그렇다면 신라가 그냥 공짜로 우리 고구려의 힘을 낼름 얻으려고 했소. 여봐라! 당장 김춘추를 가두도록 하여라!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냥 고구려 말대로 한강 땅을 주지 그랬어요. 안 돼! 그 땅을 내주면 신라는 백제와 싸워보기도 전에 망한다고. 그래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죠.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아저씨는 토끼와 자라 이야기도 모르세요? 토끼와 자라? 그래! 그거야! 춘추공!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소? 생각해보니 고구려 왕께서 말씀하신 한강 유역 땅은 고구려 땅이 분명합니다. 신이 신라로 돌아가 그 땅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진작에 그럴 것이지. 좋소 어서 가서 절하시오. 김춘추 아저씨가 풀렸다! 김춘추 아저씨가 토끼와 자라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토끼가 용왕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용궁에서 탈출한 것처럼 김춘추 아저씨도 신라로 살아 돌아갔어요. 마침 신라에서도 이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보장왕도 어쩔 수 없었죠. 김춘추가 지금 고구려한테 거짓말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또 신라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죠. 신라로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제 고구려까지? 그럼 신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신라에는 토끼처럼 아주 지혜로운 김춘추가 있잖아요.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중국의 당나라였어요. 당나라요? 분하다 분해 분하도다. 여기가 당나라예요? 숭구리 당나라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분해요? 요즘 이 고구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아휴 매번 고구려한테 타기만 하네. 아이고 분하다. 아이고 분해. 잠깐! 제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김춘추 아저씨다. 우리 당나라까지는 어쩐 일로 오시었소? 신라와 당이 힘을 모아 백제와 고구려를 함께 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신라와 함께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고구려를 압박하면 고구려를 아주 쉽게 무찌를 수 있겠지. 좋소. 대신 조건이 있어. 일이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우리 당나라한테 넘기시오. 뭐? 고구려 땅을 당나라한테 달라고요? 안 돼요. 저 아저씨 말 들어주지 마요. 일단 지금은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해. 오빠, 이거 괜찮을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저씨,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주는 대신 고구려 땅을 가져가겠대요. 김춘추 아저씨는 왜 그랬대요? 고구려 땅을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찬이 아이도 좀 당황스럽죠. 신라로서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라는 힘이 좀 부족했거든요. 삼국을 통일하는데 신라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당나라의 도움을 받은 거죠. 이렇게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김춘추는 드디어 신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660년 이 신라와 당나라는 힘을 합쳐서 백제를 공격하죠. 결국 백제는 무너지고 말아요. 태종 무열왕의 가장 큰 업적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럼 고구려는 어떻게 됐어요?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백제 멸망 이듬해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럼 신라는 진짜 당나라한테 고구려 땅을 주었어요? 고구려 땅을 이제 주었는데 고구려 땅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킨 속셈이었어요. 문무왕은 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렇게 신라는 대동강 남쪽 땅을 차지하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별별 역사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삼국이 전쟁하는 걸 자주 봤는데 드디어 통일했네요. 자, 오늘도 이 역사 여행 재밌게 했으니까 별을 줄게요.